워싱턴 정치권이 임시 예산조차 합의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10월 1일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7년 만에 재현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실제로는 10월 1일부터 400곳이 넘는 국립공원들 대다수가 문을 닫고 각 부처의 비필수 직종이 일시 해고돼 IRS의 3분의 1, 국토안보부의 3분의 1,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중지 또는 축소됩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9월 30일 제정안에 수주일짜리 임시예산조차 마련할 가능성이 희박해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가 2018년 12월에 이어 근 7년 만에 재연될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대표와의 회동까지 취소하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99%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10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쓸 수 있는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놓고 있으나 연방상원에서는 60표가 필요해 다수당인 공화당 상원이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정면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을 지지하려면 올 연말 만료되는 ACA 오바마 케어 확장 정부 보조를 항구 연장해 보험료 75% 급등을 막고 나아가 메디케이드 10년 예산 1조 달러 삭감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하원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 시절에도 13번이나 있었던 막판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도 남아있으나 이번에는 공화민주양당이 동시에 서로 양보하지 않고 셧다운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연방 셧다운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벌어지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새벽 0시 1분부터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필수 직종은 업무를 계속하되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지고 비필수 직종은 아예 일시 해고돼 다수의 연방기관들이 문을 닫거나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현역 미군 130만 명, 연방공무원 200만 명을 비롯한 400만 명은 필수든지 비필수든지 연방 셧다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고 사퇴 해결 시에 받게 돼 심각한 생활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전역에 있는 국립공원 400여 곳이 연방 셧다운 시 문을 닫게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몰은 오픈된 공간이어서 계속 접근할 수는 있으나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 방문자 안내 등이 모두 중지됩니다. 21개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등은 기존 예산으로 일정 기간 계속 문을 열 수 있으나 장기화 시에는 폐쇄됩니다. IRS 국세청은 3분의 2인 6만 명이나 일시 해고돼 10월 16일까지 세금 보고를 연기받은 납세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되고 납세 안내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세무감세도 중지됩니다. 이에 비해 국토안보부에서는 아이스, 이민세관집행국, 국경순찰대와 입국심사관을 포함하는 CBP, 항공안전청 등 전체 72%는 모두 필수 직종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지만 급여는 나중으로 미뤄집니다. 다만 7,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계속 지급되고 SSI, 현금 지원금도 중단되지 않지만 베네핏 증명이나 소득기록 정정과 같은 급하지 않은 일반 업무는 중지됩니다. 6,9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노년층 메디케어와 7,080만 명이 등록되어 있는 저소득층 메디케이드도 중단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 차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를 받게 되는 전기차 리베이트가 9월 30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막차를 잡으려는 미국민들로 전기차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새 전기차 판매는 전달보다 14%, 전년보다 18% 급증했으며 중고 전기차 판매는 전달보다 22%, 전년보다 59% 폭등했는데 9월에는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판매에 막바지 거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 전기차를 사면 7,500달러, 중고 전기차는 4,000달러를 리베이트로 받아 자동차 딜러십에서 즉석 할인받을 수 있는 시기가 9월 30일 끝나기 때문에 막차를 잡으려는 미국민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는 이미 8월에 신기록을 세웠는데 9월 마지막 한 달도 신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는 새 전기차가 14만 6,3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14.1%, 전년보다는 17.7% 급증한 것입니다. 중고 전기차는 8월에 4만 1,000대가 판매돼 전달보다 22%, 전년보다는 59%나 폭등했습니다.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9%까지 올라가 두 자릿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3개 전기차 브랜드들이 최고의 판매 실적을 냈는데 현대도 포함됐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의 대명사인 테슬라는 5만 5,500대를 판매해 3.1%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점유율은 8월에도 4%포인트 떨어져 37.9%로 하락했으나 아직 압도하고 있습니다. 2위 쉐볼레는 8월에 전기차 12,200대를 판매했고 3위 포드는 1,400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가 4위를 차지하며 8월 한 달 동안 전기차를 1,200대 판매했습니다. 5위는 일본 혼다로 9,350대를 팔았습니다. 8월에 판매된 새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57,245달러로 나타났으며 중고 전기차 가격은 34,704달러로 계산됐습니다. 9월 30일까지 계약만 해도 7,500달러의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새 전기차들에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네시스의 GV80 EV, 현대의 아이오닉 5와 9 EV, 그리고 기아의 EV6와 EV9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텍스 리베이트가 9월 30일 완전 종료됨으로써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더 이상 확장되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BB법에 따라 전기차 리베이트는 가장 빠른 9월 30일자로 종료하고 다른 클린에너지 세제 혜택은 12월 31일에 끝나게 됩니다. 11월부터 푸드스탬프의 새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내년 1월에는 미국 전체가 푸드스탬프를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2,230만 가구의 4,200만 명이 대다수 받는 매달 지원액이 삭감되고 240만 명은 혜택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년층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식료품을 보조하고 있는 푸스탬프의 규정 변경으로 직격탄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BBB 법에 따라 새 규정이 적용돼 푸스탬프를 대폭 감축하게 됩니다. 현재 푸스탬프 식료품 보조를 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2,230만 가구에 4,200만 명이나 되며 3인 가정의 경우 가구당 최대 768달러에서 소득의 30%를 빼면 평균 588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규정으로 한 달에 80시간씩 취업회의라거나 자원봉사하고 직업훈련을 받아야 푸스탬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 해당 연령이 18세에서 54세까지 해서 앞으로는 64세까지로 10살이나 대폭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55세에서 64세 사이의 장년층, 시니어들이 노동조건을 채우지 못해 100만 명이나 푸스탬프를 상실하게 돼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비당파적인 CBO, 즉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푸스탬프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 가운데 6%인 240만 명이나 완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근래 들어 급속 냉각됐기 때문에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이 100만 명이나 푸스탬프까지 이뤄 가장 큰 피해자들이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완전 상실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푸스탬프 수혜자들이 매달 받는 금액에서 상당액을 삭감당하게 됩니다. 주별로 약간 차이 나는데 3인 가정의 경우 워싱턴 DC는 가장 많은 231달러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비해 버지니아는 112달러, 메릴랜드는 150달러 감소합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주민들은 가구당 190달러씩 줄어들게 되고 뉴저지 182달러, 일리노이 184달러씩 깎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각 118달러씩, 플로리다는 114달러 삭감되고 텍사스는 상대적으로 적은 83달러 줄어듭니다. 미국민 240만 명이나 푸스탬프를 완전 상실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무상의료보험인 메디케이에서도
노동 의무화 조항 때문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480만 명이 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사회보장국의 인력 감축과 행정 혼선 등의 여파로 고객 서비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 들어 1,230명을 감축하고 1,000명을 전화 서비스에 집중 배치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 지역 사무소에 방문 예약을 하는 전화를 걸면 1시간 내지 3시간을 기다리고 있고 최소 6주에나 일정을 잡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7,400만 명에게 사회보장연금이나 SSI 현금 보조를 매달 보내주고 있는 사회보장국이 직원들은 해고에 대한 불안감과 업무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객 서비스에서는 기다림이 가중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5만 7천 명의 직원들 가운데 은퇴와 조기 퇴직, 이직, 그리고 해고 등을 합해 올 연말까지 7천 명을 감원할 계획 아래 현재까지 1,230명을 줄였습니다. 1,230명을 감원한 데 이어 1,000명은 전국적으로 통합해 전화 서비스하는 분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1,200여 곳의 지역 사무소들에는 모두 상주 인원이 줄어들어 서비스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감원 목표 7,000명에 미달하고 있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민들에 대한 사회보장국의 서비스에서는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했던 도우지의 지적대로 대부분의 사회보장 업무는 지역사무소에 직접 출두해 처리하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영주권자가 귀화 시민권자가 되면 사회보장국에서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비교적 간단한 업무임에도 시민권 증서 등을 직접 확인토록 함으로써 지역사무소에 직접 출두해야 이민신분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잘 몰라 예약 없이 지역 사무소부터 방문하면 30여 분간 대기하다가 예약하고 다시 오라고 퇴짜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 방문 일시를 예약하려면 전국 통합 전화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통화에 성공하는데 오후 피크 시간에 걸리면 1시간 내지 최대 3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통화가 이루어져 예약하려 하면 대략 6주 후에나 지역 사무소 방문 일정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무소를 방문해 기다리는 도중에 온라인으로 이민신분 업데이트를 신청 접수해야 사회보장국 직원이 호출할 때 이민신분 업데이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사회보장국 업무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민신분 확인이 필요한 이민자들은 대다수 지역 사무소에 직접 출두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당뇨나 암 치료제 등을 구입할 때 미국산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일지라도 미국 내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시설 공사에 착수만 했더라도 관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어 구입하기 전에 면세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예고해온 품목 관세 하나로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 특허 의약품과 의료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50%까지의 고관세를 시사해왔는데 일단 100%로 시작하고 앞으로 150%, 250%까지 올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특허 의약품들은 당뇨 치료제, 암 치료제와 같은 일반 복제약을 불허하고 있는 고가의 처방약품들이어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 약품 가격이 2배로 급등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생산한 유명 브랜드 특허 의약품들은 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수입 의약품들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이 관세를 내지 않을 방법이 있다며 100%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예외 대상도 제시했습니다. 다국적 제약사들일지라도 미국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거나 신규 공장을 세울 설계와 공사를 시작만 했어도 관세를 내지 않게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당뇨 치료제, 암 치료제 등은 100% 관세를 물지 않거나
미국산으로 대체될 수 있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오젬픽은 덴마크에 본사를 둔 노보 노르디스크의 제품이지만은 미국 내에서 뉴저지 본사와 노스캐롤라이나 생산 공장에서 생산해 배급하고 있어 관세를 물지 않고 가격 인상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젬픽과 같은 효과를 내는 몬자로는 제약사가 일라이 릴리인데 미국 회사이므로 관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일라이 릴리가 내놓고 있는 인슐린도 관세를 물지 않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심장병과 유방암, 전리선암 치료제를 생산 판매해온 노바르티스는 스위스 회사여서 관세 100% 부과의 직격탄을 맞고 미국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한국,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의 의약품과 의료품들은 상당한 타격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4년 한 해 2130억 달러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해 10년 전보다 3배 늘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서 만들지 않거나 적게 나오고 있는 엑스레이 조영제 등 의료 물자 부족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8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관세 여파가 우려보다 적어 전달보다는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7%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물가 지수로 연준이 10월 말과 12월 중순 두 번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이 8월 4일부터 올라갔으나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인 듯 다행히도 물가 불안이 심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8월에 전달보다 0.3% 올랐으나 전년보다는 2.7%로 소폭 상승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코어 PC, 즉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전달보다 0.2% 올랐고 전년보다는 2.9% 인상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전달에 비해 상품 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서비스 가격이 0.3%로 더 많이 인상됐습니다. 8월에 미국민들의 개인 소득은 전달보다 0.4% 증가한 데 비해 소비 지출은 0.6% 늘어 번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아직도 강력해 미국 경제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PCE 물가가 경제 분석가들의 전망치와 비슷하게 나온 것은 관세 여파가 우려보다는 크지 않아 물가 불안이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업자들은 8월에는 관세 부과 전에 수입해온 상품들을 시중에 내보내고 있어 가격 인상을 자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는 전체 물가보다 더 많이 올라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8월 PCE 물가에서도 식품 가격은 전달보다 0.5%, 에너지 가격은 0.8%나 올라 전체 평균 0.3% 상승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주거비도 전달보다 0.4% 올라 가계 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세 전 수입해온 재고 상품이 소진되고 관세가 부과되는 수입품이 시중에 나오는 시점부터 물가가 흔들릴 우려는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관세 정책과 이민 단속의 여파가 물가 불안보다는 고용 냉각 등에 더 영향을 주고 있어 올해 안에 두 번 더 내리겠다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고는 그대로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10월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더 내릴 가능성을 85.5%로 잡고 있으며 12월 10일에도 0.25%포인트 내려 올 연말 3.5 내지 3.75%까지 떨어뜨릴 가능성을 62%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산 흑자를 내 세금을 돌려주는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가 버지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지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개인 $200, 부부 $400를 10월 15일까지 지급하며 뉴욕주는 $150 내지 $400의 수표를 우송하고 있고 뉴저지는 부동산세 환급을 10월 말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관세 세입의 일부를 미국민들에게 리베이트 체크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정부들이 주민들에 대한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리베이트는 11월 초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 여부를 심리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중단 또는 본격 추진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차원에 앞서 텍스 리펀드 또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나선 주들은 현재까지 5개 주에 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2024년도 세금 보고를 한 납세 주민들에게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10월 15일까지 제공키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다이렉트 디파짓 은행 계좌로 빨리 입금받을 수도 있고 종이 수표로 수일 걸려 우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tax.virginia.gov/rebate에 접속해 소셜 번호와 집 코드를 넣으면 리베이트를 얼마를 받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지난 한 해에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고 $1,400억 달러의 투자 유치로 $100억 달러의 예산 흑자를 냈기 때문에 $90억 달러를 납세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겁니다. 뉴욕주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베이트로 800만 주민들에게 $150 내지 $400를 종이 수표로 9월 말 현재 우송하고 있습니다. 세금 보고를 한 뉴요커들 중에서 연초정 소득이 개인 $15만 달러, 부부 $30만 달러 이하이면 인플레이션 리베이트 체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웃 뉴저지에서는 앵커 리베이트라는 부동산세 세금 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주택 소유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구 소득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세입자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저지의 주택 소유자들 중에 연소득이 $15만 달러 이하이면 $1,500,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1,000의 부동산세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세입자들은 $450를 받습니다. 이 앞서 조지아주에서는 흑자 리펀드로 $250 내지 $500를 이미 지난 6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2024 리펀드를 지난 3월에 제공 완료했으나 허리케인 헬렌으로 세금 보고 자체가 9월 25일로 연장된 카운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세금 보고에 따른 텍스 리펀드를 제공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가 8월에 400만 채로 전달보다는 0.2% 줄어든 반면 전년보다는 1.8% 늘어 아직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지표는 6월과 7월 판매 실적이어서 그 후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0.5% 급락했기 때문에 다소 활력을 찾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여름철에도 열기를 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주택 판매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기존 주택 판매는 8월에 연율로 400만 채를 기록했다고 전국 부동산인 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7월보다는 0.2% 줄어든 것이지만 지난해보다는 1.8% 늘어난 것입니다. 가장 많이 몰려있는 중위 주택 가격은 42만 2,60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41만 4,200달러보다 연간 2% 오른 것입니다. 8월의 통계에서 팔리지 않는 주택 재고는 153만 채로 전달보다 1.3% 줄어들었으나 전년보다는 11.7%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역별 기존 주택 판매 현황을 보면 동북부에선 8월 한 달간 48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4%, 전년보다 2% 줄었습니다. 그러나 동북부의 판매 주택 가격은 53만 4,20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10만 달러 이상 높고 전년보다 가장 많은 6.2% 올라 있습니다. 서부에서는 73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는 1.4% 늘었으나 전년보다는 1.4% 줄었습니다. 서부 지역의 주택 가격은 62만 4,30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년보다 0.6% 인상됐습니다. 중서부 지역에선 96만 채가 팔려 전달보다 2.1%, 전년보다 3.2%가 늘어 가장 활기를 보였습니다. 중서부 지역 주택 가격은 그러나 33만 500달러로 전년보다 4.5% 올랐으나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부 지역에선 8월에 183만 채가 판매돼 전달보다는 1.1% 감소했으나 전년보다는 3.4% 늘었습니다. 남부 지역 주택 가격은 36만 4,100달러로 전년보다 0.4% 올랐습니다.
기존 주택의 8월 판매 실적은 실제로는 6월과 7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데 그 이후 30년 고정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8월 6.59%에서 9월 셋째 주에는 6.26%로 0.5%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에 올가을 주택 거래에 활기를 띠게 할지 주시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을 법에 정해진 사유 없이 해임한 조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존 연방대법원 판례와 충돌하는 것이지만 연방대법원에서 공식으로 폐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 권한과 독립기관의 존재 의미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 해임 조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사유 없이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을 면직한 것은 1935년 확립된 판례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대법원은 긴급 결정을 통해 이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민주당 출신 리베카 켈리 슬로터 의원과 알바로 베도아 의원이 법적 사유 없이 해임되면서 불거졌습니다. 위원 모두 임기가 남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3월에 이들을 면직했습니다. 현행 법률상 FTC 의원은 비효율성, 직무 태만,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슬로터 의원은 소송을 제기했고 베도야 의원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며 사임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의 면직권을 제한하며 의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9월 초 임시 결정으로 면직 효력을 부활시켰고 이번에 대법원 다수는 이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본안 심리는 오는 12월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험프리의 유언 집행인대 미 합중국이라는 1935년 판례와 직접 충돌합니다. 당시에도 대통령이 FTC 의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했지만 대법원은 독립기관의 성격을 존중해 대통령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90년 가까이 대통령이 독립기관 위원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워왔습니다. 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대통령의 해임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고 진보 성향 3명은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대표해 이번 결정은 대통령에게 모든 독립기관에 대한 통제권을 넘겨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케이건 대법관은 또 긴급사건 처리 절차를 이용해 사실상 판례를 뒤집는 것은 권력 분리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위원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과 의회가 만든 독립기관의 존재 의미를 둘러싼 권력 구조의 근본적인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본안 심리에서 기존 판례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